일편단심은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은 생각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당신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일편단심 아닐까요? 벚꽃 야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조선에 알려지지 않은 왕이 있었습니다. 전하는 풍류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며 거문고 다루는 솜씨가 악공 못지 않았죠. 전하가 거문고를 켜면 강인한 사내처럼 강렬하고 거칠게 연주를 하여 궁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전하를 좋아했습니다. 허나 언제부터인가 전하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심을 밝혀 내명부에서는 매일 걱정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일 중요한 왕자를 생산 못하고 공주만 생산했으니까요. 덕분에 대비마마는 매일 살얼음 걷는 듯 노심초사했답니다. 그리하여 내명부에 관련된 모든 일을 불러놓고 말을 하였습니다. 거리 잘못하면 공주나라가 되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왕자를 생산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요? 모두 말을 맞춰 대답을 했답니다.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대비마마. 대비마마는 보다 못해 자신이 나서야 할 것 같았죠. 그리하여 상궁과 함께 궐 밖에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겨울 강이 꽁꽁 얼면 장사하는 상인들은 시간을 단축하려고 강을 건너가죠. 이날도 상인들은 짐을 메고 강을 건너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채연아 씨가 옆에 있는 머슴한테 말하였습니다. 길동아, 지금 뛰어가 장정 10명만 모아서 빨리 오거라. 시간이 없구나. 그리고 긴장대를 각각 가지고 와야 한단다. 어서 가거라. 영무는 몰랐지만 무조건 채연아 씨 말을 따랐습니다. 길동이는 있는 힘껏 뛰어가 긴장대와 함께 1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죠. 어서 강을 건너는 상인한테 뛰지 말고 빠른 걸음으로 가거라. 길동과 10명의 장정들은 채연아 씨가 시키는 대로 빠른 걸음으로 앞에 가는 상인들한테 갔답니다. 그리고 상인들한테 위험하니 그만 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상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걸어갔죠. 아, 글쎄 이게 웬일이랍니까? 강 중간에 가던 상인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는 주춤주춤 뒷걸음으로 걷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더니 우직은 소리와 함께 5명의 상인들이 강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장정들은 서둘러 긴장대를 상인들한테 잡게 하고는 당겼습니다. 그리하여 5명의 상인들은 살아남게 되었답니다. 채연아 씨는 올 겨울 추위는 다른 해보다 늦게 찾아와 강물이 완전히 얼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였던 거죠. 아직 17세인 채연아 씨는 그러했습니다. 아주 현명하고 때로는 앞을 보는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듯 하였답니다. 이 소문은 사람의 입으로 전해져 궐 안까지 들리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봄, 대비마마는 아무도 모르게 채연아 씨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채연아 씨 댁인가? 네, 맞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그리고 대비마마가 방에 들어가 자리에 앉으니 큰 절을 하였죠. 내가 누구인지 아시는가? 대비마마 아니신지요? 맞다, 어찌 알았을꼬? 뒷꽂이는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한 머리 장식이 아님을 알고 있지요. 역시 소문대로군.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을 하느냐? 대비마마는 채연처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궁금하였습니다. 왕자님을 생산하셔야 하는데 아직 없으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실천하시기에 힘이 드실 겁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게. 내가 책임질 터이니. 채연아 씨는 꼼꼼하고 상세하게 적어 대비마마한테 드렸답니다. 그리하여 대비마마는 강령전으로 갔죠. 대비마마가 안으로 들어가 주상의 얼굴을 보니 피곤이 턱 밑까지 내려온 것이 보였죠. 주상, 이제 왕자 생산을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주상 듣고 있는 겝니까? 네, 어마마마, 저도 왕자를 생산하고자 매일 노력 중입니다. 전하는 너무 피곤하여 꾸벅꾸벅 졸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대비마마는 이 틈을 타서 앞으로 계획을 아주 조용히 얘기했답니다. 그리고는 상선도 옆에서 듣고 있었으니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마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마마마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내려놓으시지요. 우리 전하는 너무 졸려
어마마마가 빨리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대답을 하였던 거죠. 자신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상선은 옆에서 안절부절 작았던 어깨가 더 쪼그라들어 있는 듯 하였답니다. 전하는 졸음이 밀려와 바로 침소에 들어 잠이 들었습니다. 전하는 어제 피곤하여 일찍 잔 것이 몸의 회복에 도움이 된 듯 오늘 아침은 몸도 마음도 상쾌했죠. 기분 좋게 눈을 떠보니 햇살이 들어와 눈이 부셨답니다. 전하 기침하셨나이까? 새한물 올렸나이다. 전하는 팔을 쭉 뻗어 기지개를 쭉 켜며 하품을 하였죠. 그리고 잠이 덜 깬 실론으로 앞을 보았는데 다른 날과 다르게 방안이 시커멓게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왕은 잘못 봤나 싶어 한쪽 눈만 크게 뜨고 봤는데 어여쁜 궁녀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시커먼 내시들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하는 놀라 말하였습니다. 상선, 아침 풍경이 아주 진풍경이구나. 어찌 된 것이더냐? 전하께서 대비마마 하시는 일에 다 따른다고 약조를 하셨지요. 전하는 얼굴은 급 어두워지면서 자신이 방심하는 사이에 대비마마에게 속았다며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시 2명이 왕 옆에 다소곳하게 앉고는 왕의 목에 턱받이를 해주고 얼굴을 씻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왕은 너무 끔찍하여 세안은 스스로 하겠다며 물만 철퍼덕 얼굴에 발랐답니다. 그렇게 어복도 내시가 입혀주고 아침 수라상도 지밀 나인 없이 내시가 해주니 우리 전하는 기막힌 풍경의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수라상을 전하 앞에 놓았는데 전하는 젓가락을 들고는 한참을 부동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밥상에서 뱀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임금 밥상이 12첩 반상이 아니었더냐? 5첩 반상이 웬 말이더냐? 상선도 대비마마께서 하신 말씀을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도 갑갑하여 정리된 내용을 전하한테 슬그머니 내밀었답니다. 전하는 상선이 준 것을 펼쳐보더니 험악한 표정을 하고는 상선을 째려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내용은 사관도 같이 들은 내용입니다. 전하가 불꽃 튀는 눈빛을 하고 사관을 바라보고는 어금니를 살짝 물고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사관 중에서 제일 정직한 사관이 같이 들었구나. 그럼 이 내용은 틀림없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군. 전하는 온순한 강아지 표정을 하고는 찬찬히 읽어내려갔답니다. 점점 읽어내려가며 눈동자는 요동치며 흔들렸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심지어 다리를 아주 빠르게 떨고 있었답니다. 전하한테 전달된 대비마마의 지침은 이러하였습니다. 왕자 생산을 하기 위한 지침이다. 어떤 누구도 방해하고 막는 자가 있다면 내 명부의 큰 어른인 내가 큰 벌을 줄 것이다. 첫 번째, 전하가 지내는 강령전에서 나이 상관없이 여인이면 누구도 이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 수라는 5번에서 3번으로 줄인다. 대신 아무리 급한 논의가 있다 해도 수라 시간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세 번째, 수라는 12첩 반상에서 5첩 반상으로 줄인다. 네 번째, 주상은 처소에 들어가기 전 매일 내금이장과 검수를 연습하여야 한다. 5번째, 한 달간 여인과의 잠자리를 금한다. 6번째, 주상이 드시는 모든 것은 내가 직접 확인된 것만 드실 수 있다. 또한 주상의 방에 향이 나는 것은 없어야 할 것이다. 꽃과 식물도 아니 된다. 전하는 다 읽고는 생각에 잠겼답니다. 허나 한 달간 여인과 잠자리를 금하는 것은 너무하신 처사입니다. 전하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하는 아침 수라를 마치고 편전에 나가 도승지로부터 국정을 보고 받으면서 나랏일이 시작되었답니다. 한참 대신들과 논의를 하고 있을 때 전하의 소중한 배꼽 시계가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으며 대신들은 일제히 전하의 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뻘쭘한 분위기가 어색했던지 어떤 대신이 말하였죠. 전하,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어떠하신지요? 나란 일도 중하지만 전하의 몸이 먼저입니다. 전하는 처음으로 배고픔을 극도로 느꼈답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런 배고픔을 느끼고 살고 있었구나. 그렇게 편전 논의는 끝이 나고 낮밥으로 낮것상을 먹게 되었는데 전하는 처음으로 싹싹 비었습니다. 그렇게 배도 부르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오니 아랫도리가 슬금슬금 솟구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하의 눈앞에는 어여쁜 여인이 전하 침소에서 오라는 손짓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깊숙한 숲속으로 빨리 오라며 상큼한 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전하는 금방이라도 달려갈 듯이 일어났죠. 상선은 평소에 전하가 하는 행동이 보였기에 내금이장과 함께 전하를 훈련장으로 모시고 갔답니다. 그리고는 내금이장은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전하의 심신을 해롭게 하는 생각을 떨치는데 이만한 것이 없나이다. 내금이장은 격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하는 내금이장이 이기는 건 용납할 수 없었기에 살벌하게 격구 시합을 했던 거죠. 내금이장은 예전에 전하를 회상했답니다. 무분별하게 밝히지는 않으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눈빛이 흐려지면서 여색을 밝히는 정도가 갑자기 강해졌던 생각이 났습니다. 내금이장이 전하의 예전 모습을 회상하는 사이 전하는 이겼다며 좋아라 하고 있었답니다. 내가 이겼도다. 내금이장 보았느냐? 이 모습이 예전의 전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게 격구를 잠깐 한 걸로 전하의 욕정은 누그러들었습니다. 다음 날 대비마마와 채연아 씨는 절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만났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이 있다오. 채연처자는 한 달간 전하가 행해야 하는 것을 어떤 생각으로 얘기한 것인가? 채연처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였죠. 저는 전하께서 처음부터 어심이 어지러워지셨던 것은 아니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랏일에 극심한 시달림이 있으며 두 번째는 과다한 영양 섭취로 인한 비만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잦은 잠자리, 무엇보다 누군가의 악행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리하여 만에 하나 걸리는 모든 것을 차단함이었지요. 대비마마는 채연처자를 다시 보게 되었으며 신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5일 뒤 대비마마는 채연처자를 궁에 몰래 초대를 했습니다. 궁 생활에 젖어 사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음해가 채연처자 눈에 보이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채연처자는 상궁마마한테 내시 복을 구해달라 입고는 강령전에 들어갔답니다. 그 시간에는 강령전에 아무도 없었기에 채연처자는 전하의 처소를 탐색할 수 있었죠. 그런데 채연아 씨한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전하 침소에 있는 병풍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계열의 색상이었는데 단 한 가지 특이한 색상이 있었으니 그건 산의 색깔이었죠. 위에 있는 산과 아래의 산의 색깔이 달랐답니다. 채연아 씨는 더 가까이에 가서 병풍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 전하가 납시였죠. 헉헉거리면서요. 격구를 하신 듯 보였답니다. 이 시간에 강령전에 웬일이더냐? 대비마마께서 강령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자꾸 전하가 부르셨답니다. 그래. 그럼 문제점이라도 찾았더냐? 채연아 씨는 뒷걸음으로 나가려다 다시 앞으로 걸어와 서서는 대답을 하였죠. 제 눈이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으나 병풍 속 그림 중에 산의 색깔이 위와 아래가 달리 보입니다. 전하는 생각지도 못한 내시의 대답에 내시 쪽으로 걸어오더니 병풍을 내시와 나란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채연아 씨는 망극하여 전하와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두 발짝 옆으로 이동하였는데 우리 전하께서 눈치도 없이 채연아 씨한테 와서는 이쪽이 더 잘 보이더냐? 그리고는 채연아 씨한테 더 바짝 붙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채연아 씨는 포기하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전하, 조금 있으면 해가 침전으로 깊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실눈으로 자세하게 봐야 보일 것입니다. 채연아 씨가 전하를 보니 실눈을 뜨고 병풍을 뚫어져라 보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죠. 채연아 씨는 순간 웃음이 나왔답니다. 전하는 실눈을 뜨고는 꼬마 내시가 웃는 얼굴을 쳐다보았죠. 감히 전하 앞에서 웃는 내시가 처음이라 무심하게 얼굴을 돌렸는데 실눈 안으로 활짝 핀 도라지 꽃처럼 꼬마 내시의 웃고 있는 얼굴이 어여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하는 순간 심장이 심쿵했죠. 전하는 머리를 잡고 채연아 씨한테 빨리 나가라고 명하였습니다. 채연아 씨는 자신이 주책 없이 웃어 전하가 크게 노하였다고 생각하고는 빨리 강령전에서 나왔죠. 내가 이제 미쳐가는구나. 여인이 없으니까 4시까지 넘보는구나. 이걸 어찌할꼬. 우리 전하는 생각 없이 심쿵한 심장을 때리며 힘들게 잠재웠던 욕정이 다시 일렁이고 있었죠. 그때 창가에서 빛이 깊게 들어오며 병풍의 그림을 비추었답니다. 정말 산의 색깔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채연아 씨는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대비마마를 배웠답니다. 대비마마,
정확하게 확인은 못하였지만 전화의 침소에 있는 병풍 그림 중 산의 색깔이 위와 아래가 달리 보였습니다. 무엇이라? 그것은 중전 아버지 부원군이 선물을 한 것인데. 데비마마,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도 성격이 괴팍하시어 제 말을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거래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 경계하셔야 하니 제가 사가에서 알아보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채연아 씨는 신반이 영감을 만나 얘기를 했죠. 그러지 말고 나를 좀 도와주셔요. 제가 도저히 몰라 답답해서 그럽니다. 나는 거래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채연아 씨의 성격은 한번 마음먹은 것은 누구도 못 말리는 똘끼가 있었던 거죠. 영감은 그런 채연아 씨가 무서웠답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명석한 두뇌와 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전하는 보름 동안 잘 참으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시들한테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하가 강령전에 있는 내시들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고 지나갈 때면 내시들은 등줄기가 오싹오싹 한기가 느껴졌답니다. 전하는 그날 강령전 침소에서 봤던 채연아 씨를 찾고 있었던 거였죠. 한편 채연아 씨는 몸종과 함께 술과 머릿고기, 삭힌 홍어회 그리고 막걸리를 준비해서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마루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던 영감은 꿈속에서 무엇을 봤는지 입맛을 다시고 있었답니다. 채연아 씨는 좀 더 영감 얼굴에 삭힌 홍어를 가까이 가져가니 영감은 코를 킁킁거리며 발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옳거니 걸리셨구나. 홍어가 얼마나 잘 삭혔는지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 채연아 고맙다. 어서 먹자꾸나. 영감님,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하셨지요. 이것 드릴 테니 제가 원하는 것 하나 들어주